제가 이 토론을 이 패널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어떤 것부터 풀어갈까 했는데 제가 최근에 본 책에서 재미난 구절 하나 봤습니다. 개인이 쓸 수 있는 개인에게 필요한 데이터량은 640kb면 충분하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네 분이서 파워포인트 파일, PDF 파일을 보내오셨는데 노정석 대표께서 보내신 게 딱 648kb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640kb면은 개인이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다 담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혹시 그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네, 빌 게이츠가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81년도에 한 말인데 지금은 뭐 각각의 개인이 640kb가 아니라 그 10,000배가 넘는 데이터를 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로 부자가 된 빌 게이츠조차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년 내지 30년을 내다보지는 못하겠지만 가까운 시간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무엇이 유망한 사업일까, 또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투자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받을까, 어떤 창업 아이템이 재밌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 네 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발표 순서는 처음에 카카오 이서구 대표께서 나오셔서 카카오톡 사례로다가 재미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서구입니다. 제가 오전에 출판협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는데요. 국제 학술 대회라 가지고 영어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하니까 편해도 너무 편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점심 드시고 이제 졸리실 테니까는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작년 10월에 이제 기존에 하던 메시징 서비스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모바일 플랫폼으로 한번 좀 포지셔닝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비스 하나의 모바일 서비스에서 스마트 플랫폼 경쟁 시장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런 전략을 짰고요. 뭐 플랫폼들 많잖아요. 뭐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PC에서는 또 이쪽 모바일 쪽에서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플랫폼으로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던지는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팔 거냐라는 것보다는 이거를 누구를 참여를 시키고 이 참여시킨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를 계속 물어봐야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결 부분, 기존에는 메시징 서비스는 개인과 개인을 이 텍스트 메시지로 연결시키는 이제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개인과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브랜드라든지 어떤 서비스라든지 또는 뭐 스타하고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단순히 텍스트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디지털 콘텐츠, 음악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게임을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찾는 그거를 모바일 세상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스마트 커넥터로서 한번 포지셔닝을 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카오가 메신저 서비스를 넘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가지는 그 밸류가 과연 뭘까를 들여다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셜 그래프, 플러스 친구 한 명당 평균 80명의 카톡 친구가 있습니다. 국내만 놓고 본다면 한 120명 되는 것 같아요. 해외 쪽 빼면은. 그래서 120명 또는 80명이 갖고 있는 끈끈한 연결성, 그게 소셜 그래프이고, 이제 애니팡 사례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렇게 친구들 간에 연결을 시켜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굉장히 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6천만이라는 트래픽하고 이 모바일 디바이스의 속성 중에 이게 실시간이고 또 내가 항상 들고 다니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항상 알 수 있는 그런 모바일적인 속성을 이제 한데 아우르면은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비즈니스 참여자가 카카오톡의 소셜 그래프와 트래픽과 모바일적인 속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카톡이라는 그 메신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도 있고 플러스 친구라는 것도 있고 이모티콘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게임도 론칭을 했고요. 얼마 전에 저희 또 패션 쪽 론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카톡 앱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별도의 앱으로 론칭을 하면서 카톡 친구들과 연결성을 갖는 이제 이런 식의 좀 다양한 전술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친구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개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브랜드나 서비스나 이제 스타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이 컨텐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받아보고 뭐 쿠폰도 받아보고 할 수 있는 그 광고형도 되고 또는 콘텐츠 유통 플랫폼도 되는 이런 좀 다양한 시도를 하던 중에 나온 모델이고요. 현재 6,400만 건의 그 친구 추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토리는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그 3월달에 론칭을 하고 8일 만에 1,000만 유저 돌파를 해서 지금 한 2,400만 명께서 쓰시고 계시고 포스팅도 최근에 한 5만 건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서비스가 됐고 이모티콘도 그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잘 되는 것도 잘 돼서 좋지만은 이 웹툰 작가분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익을 많이 올리고 계시고요. 현재 1억 3천만 건 다운로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공예다라고 할 정도로 막 애니팡 하트들 날라다니고 하는데 카카오 게임 그 뭐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돈뿐만이 아니고 뭐 애니팡 하나만 놓고 보자면은 뭐 1,200만 다운로드에 그 하루에 사용하시는 분이 뭐 600만 명이고 동시에 접속하시는 분이 200만 명. 굉장히 의미 있는 서비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카카오라는 기업이 잘 되고 이제 이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하나의 그 초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모바일 이 산업 자체가 이제 스마트폰 산업 자체가 만 3년이 채 안 됐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 카카오와 같은 성공 사례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초기고 이 시작이 성숙을 할수록 여러 좋은 기업들과 여러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많은 그 모바일 기업들하고 서로 공생을 하고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이성우 대표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성우 대표님을 뵌 지가 벌써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카카오톡 서비스를 하시는 카카오에 오시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 말이 생태계나 공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여지없이 그 말이 나왔는데 과연 카카오톡이 말하는 카카오가 말하는 공존하고 그 생태계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변화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IT 산업에 어떠한 긍정적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서비스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페이스북이 처음에 서비스 시작했을 때 별로 반응이 없었죠. 근데 이 그 열린 플랫폼으로서 자신을 열어놓고 다른 기업들, 다른 서비스들하고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면서 이게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이 산업 자체를 이 초기 산업 단계에서 특히 같이 키워서 파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작년 제가 8월에 이제 카카오에 입사를 하면서 처음에 김범수 의장님이 이제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제 첫 번째 질문이 근데 의장님 돈은 어떻게 보실 건데요? 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게 뭐 사용자는 많은데 서버는 계속 들어갈 것 같고 돈은 잘 안 벌릴 것 같고 그래서 그 수익에 대한 질문 저도 이제 어디 가면은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수익에 대한 질문 좀 했는데 돌아오는 김범수 의장의 답변이 자기는 이 멋진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서로 이 밸류를 공유를 하고 새로 창출을 하고 같이 이 멋지게 성장을 하는 이런 모바일 생태계를 한번 만들고 싶은데 같이 하겠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기존에 제가 생각 못했던 그런 어떤 멋진 이상이 있었기에 동참을 흔쾌히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꿈이랄까? 단순히 이제 뭐 돈 벌고 회사가 성장을 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 멋진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내자라는 꿈이고요. 그 꿈 안에는 저희가 혼자 잘 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같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고민해보는, 그것도 이제 서비스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사실 이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대충 어떤 질문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만 질문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좀 다른 돌발 질문도 몇 가지 드릴게요. 제가 정욱 대표께 여쭤보겠는데 정욱 대표 이후에 다시 또 이석우 대표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존과 생태계 이야기가 나오면서 카카오톡은 굉장히 많은 웹툰 작가들에게 새로운 어떠한 수익 모델도 제공해줬고 또 뭐 이모티콘 판매를 통해서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유통 경로에서 꽤 많은 먹거리를 제공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게임 아닙니까? 게임에서 지금 카카오톡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 않냐? 라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게임 회사를 하고 계신 정욱 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먼저 좀 듣고 싶고 그거에 비싸다고 대해서 생각합니다. 바로 또 이석우 대표께서 갑자기 좀 저 옷을 좀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또 게임 회사나 컨텐츠 회사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핫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카카오의 이 문제에 대한 뭐 공식 입장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들어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돌발 질문을 갑자기 해서. 저는 진짜 비싸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발표할 때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PC 온라인 때보다 이 스마트폰 오면서 밸류 체인이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켓 있지, 카카오 있지, 혹시 퍼블리셔 있으면 그분들하고도 나눠야지. 한 4명, 5명이 나눠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정리가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이제 각자 그 생각하는 입장 또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그 저희가 그 앱스토어에 내는 그 수수료도 있고 또 저희가 이 게임을 유통하는데 어떤 가치를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유통 단계가 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가 적정하느냐는 거는 사실 저희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드리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책정한 그 퍼센티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막 시작한 거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좀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법은 같으세요? 예, 그다음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사실 카카오톡 하면은 또 안 불거질 수밖에 없는 얘기가 망중립섬입니다. 바로 지금 저쪽 건너편 그랜드 볼룸에서는 통신 쪽 분들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 주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망중립석에서 카카오가 왜 화살을 맞아야 되는지 이해를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트래픽은 굉장히 적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게 불법 웹하드라든지 혹은 이런 좀 그 동영상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인데 카카오가 많이 화살을 맞았고 그에 따라서 카카오 쪽에서 망중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논의된 망중립성은 저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망중립성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어떤 건지 이석우 대표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계속 어려운 질문.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세요.
이렇습니다. 이게 그 사업을 하든지 뭐 하다못해 경기를 하든지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도 누구나 따라야 되는 그 기본적인 룰이 있잖아요. 룰이 계속 바뀌거나 어느 한 사람 편을 계속 들거나 이러면은 이게 공정한 경기가 될 수도 없고 공정하게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건데 그 기본적인 룰이 저는 망 중립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망을 깔아놓고 누구나 공평하게 이거를 쓸 수 있는 그런 게 보장이 안 되고 망을 운영하는 사람 마음대로 이게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하고 이 서비스는 되고 저 서비스는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불공정한 경기 아니냐. 물론 망 깔고 뭐 이런 데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했지만은 그렇게 한번 깔린 망은 그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다닐 수 있는 이제 그런 굉장히 단순한 룰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뭐 좀 예외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항상 그렇지가 못하다라고 하면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또 그게 이제 국내에 있는 사업자들만 따르는 룰이 아니고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다 따라야 되는 룰인데 국내에 있는 사람들만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된다면은 그것도 역시 역차별 이슈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당연한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중립성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그 바탕 하에서 저희가 이제 보이스톡이라는 서비스를 론칭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제일 늦게 론칭을 했어요. 어디입니까? 마이피플에서 제일 먼저 작년 초에 론칭을 했고 네이버에서 그 라인에 그 MBOIP를 붙이면서 굉장히 해외에서 좋은 반응들을 얻고 저희는 뒤늦게 붙였거든요. 심지어 SKT 자회사인 SK컴스의 서비스도 MBOIP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국내 유저가 많다 보니까는 이제 그걸 시작을 하니까는 이게 트래픽의 문제가 아니고 이 수익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한편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 수익원이 이 음성 서비스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저희가 음성 서비스 비슷한 서비스를 했다가 이제 문자꼴이 나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이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해결책을 찾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분쟁이라든지 그런 건 없지만은 지금 굉장히 다들 입장에서 냉정하게 이 해결책이 뭔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미래에 이제 걸맞는 정책을 좀 고민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소중한 것들 많지만은 우리가 현재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어떤 먹거리나 산업을 갖다가 잘못 그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다. 향후에 미래의 가치를 창출을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해서 현재 우리 소중한 거하고 미래의 그 소중한 거하고 잘 밸런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망중립성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사실 대표님이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망중립성 얘기는 한 자리에서 뭐 한두 명의 이해를 듣고 결론 내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정부 정책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석우 대표님 발표와 토론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마이크를 방청객으로 넘겨서 물론 뭐 이석우 대표님께 질문을 하셔도 좋고 네 분 모두에게 자고하는데 그 이석우 대표님이 발표 내용에 한정돼서 일단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많이 벗어난 뭐 개인적인 이상형이나 이런 건 물어보지 마시고 좀 그 연관돼 있는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현재적으로 뭐 오픈 API를 꺼내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용자들이 다른 개발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루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이는 비전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정을 가지고 어떻게 오픈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하나하나씩 풀어 나갈 생각인데 기대하시는 거를 충분히 한꺼번에 다 해결해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방향 자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오픈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그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편하신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큰 방향 자체는 저희는
그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T맥스에서 온 이정기라고 하는데요. 카카오의 전 세계적인 뭐 국내는 물론이고 제가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면서 싱가포르에서도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뭐 B2C 마켓에는 아주 대성공이라는 거는 뭐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인데 엔터프라이즈 시장 쪽으로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어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발전시킬 그런 그 계획은 있으신지 만약에 있으시다면 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직은 명확하게 B2B 모델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태생 자체가 철저하게 이제 고객 유저 사용자 베이스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는 뭐 아직까지는 B2B에 대한 모델은 없습니다만은 뭐 향후에 좋은 제안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카카오톡이 장애가 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생각보다 신문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강하게들 비판하고 뭐 아키텍처가 잘못됐느니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어느 순간인가 이제 카카오가 이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기업으로 포지셔닝까지도 된 것 같은데요.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카카오가 지금 바라보시는 지금 현재 저기 뭐라고 합니까 그 사회적인 눈높이라고 하는 거 그게 지금 받아들이시기에 그게 합당한 수준인지 너무 과한 건지 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지난 4월이었나요? 4월 토요일 오후에 저희 IDC에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한 4시간 정도 장애가 있었죠. 4시간 동안 카톡 메시지가 안 가는 장애가 나서 방송 3, 4, 9시 뉴스에 다 나왔고요. 뭐 거의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정말로 깜짝 놀랐고 저는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카톡이 안 되면은 뭐 전화를 하든지 SMS 보내면 되지 왜 그렇게 막 난리가 났을까? 그랬는데 정말 이게 엄청난 사회적 책임이 있구나 우리한테 그런 어떤 자각을 하게 됐고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많은 분들이 쓰시니까는 특히 이제 청소년들 남자애들은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여자애들은 카톡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가끔 왕따 현상 일어나고 카톡 채팅방에서 왕따가 돼가지고 여고생이 자살을 하고 이제 이런 또 어두운 부분도 생겨서 카톡이 그걸 뭐 조장을 한 건 아니지만은 너희도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슬슬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서비스적으로 어떻게 풀 건지는 저희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방통위하고 또 행안부하고 이제 여러 기관들하고 좀 이렇게 신고 왕따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온라인 우리 채팅방 내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난다거나 했을 때 이걸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런 대응책들을 지금 고민 중인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워낙 많이 쓰시고 계셔서 그렇지 그런 어떤 특정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면 사실 글로벌 서비스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거의 뭐 NHN급의 회사로 인식이 많이 되거든요. 유저들 굉장히 많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 초에 25명이었습니다. 직원이. 예. 지금 250명이고요. 막 열심히 막 아무리 채용을 하려고 좀 해도 지금 겨우 250명짜리 작은 회사고 아직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회사라서 서비스 규모에 걸맞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아직은 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조금 더 뭐랄까 좀 따뜻한 시선으로 격려를 해주시면서 야단도 쳐주시면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